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쌓아두기만 하면은 썩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나는 아니던데, 나는 잘 지내던데, 그건 다른 분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문제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각각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사연은 한 동료의 지나친 감시와 견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인간관계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저도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상담자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국내 IT 스타트업에서 5년차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성과도 인정받고 나름대로 만족하며 일해왔어요. 그런데 최근 팀이 바뀌면서 한 동료가 저를 너무 지나치게 감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엔 단순히 꼼꼼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벼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스럽고 피곤해요. 이 동료의 행동 패턴을 보면 메일을 보내자마자 바로 확인하고 답장을 해줘요. 그냥 빠른 피드백이 아니라 꼭 뭔가를 걸고 넘어지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제 메일에 꼭 지적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회신을 해요. 타 팀원들 앞에서 일부러 제 실수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또 협력사에까지 제 실수를 언급하면서 굳이 외부 파트너에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면서 그건 하나마나 한 거죠. 같은 말투로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몇 년 동안 성과를 인정받으며 일해온 저로서는 이런 불필요한 감시와 견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피곤합니다. 제가 새로운 팀원이라 기선제압하려는 걸까요? 혹시 제 역할이 커지는 걸 견제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성격이 저렇게 꼬투리를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일까요? 이제는 정말 이 동료의 타겟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레이더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정면으로 맞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피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집요하게 감시하는 동료와 같이 일할 때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꼭 조언 부탁드려요. 정말 피하고 싶고 너무 지칩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상담자분의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하는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지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나에게 참 불편하고 감시받는 느낌이 많이 든다 라고 말씀하신 거 봐서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인식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전략의 첫 번째는 문제 정의를 정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문제 정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정보 수집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동료에 대해서 물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언들을 해주면서 그게 나에게 걸림이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변명하게 되고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보를 습득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전까지는 냉정한 마인드로 정보를 수집해서 문제를 올바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설적 문제 정의의 방향성은 이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은 정말 성격적으로 이상한 분이다. 그래서 본인이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한다. 두 번째는 유독 성과를 내거나 새로 오신 분들한테 엄격하고 비판적으로 좀 다가가는 편이라서 내가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걸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와 개인적으로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오해를 가지고 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을 때입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가 사실 많이들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직장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항상 비판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일 텐데요. 만약 이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문제 정의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터뷰를 하고 티타임을 하는 순간마다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간증이 이어질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나도 그랬어, 정말 그래, 그분 유명해,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 그분이 얼마나 빌런스러운지 굉장히 많이 정보를 많이 줄 것이니까요. 두 번째나 세 번째 경우에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평가나 말이나 레퓨테이션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그분이 성과가 많이 나거나 새로 오신 분들한테 유독 그런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아닌 다른 성과를 내시는 분, 비슷하게 대할까? 이런 가설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물어봤는데도 특별히 다른 분들과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분명 개인적으로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기에게 돌아보고 마주해서 물어봐야만 아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설을 검증을 통해서 문제 정의를 했다고 한다면 각각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분이 정말 확정적인 빌런일 경우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경우에 저는 무대응 원칙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슈가 터져서 리더나 대표나 회사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맞지 않고 저에게 많이 불편하니까 삼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말을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을 조정하는 노력들은 필요하겠죠. 두 번째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는 사회적 자본, 신뢰 자본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자산이나 돈처럼 쌓여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면 사람들이 좀 더 신뢰를 가지고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이 의사결정을 내거나 조언을 하면은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는, 저는 그런 분들을 신뢰 자본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고 시간을 두고서 그분이 했던 말과 행동이 일관적이고 그분이 내렸던 의사결정들이 합리적이고 결론적으로 맞는 것으로 판명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결국엔 신뢰 자본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 자본은 어떠한 사건과 이벤트 때문에 깎여가기도 합니다.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방향성과 노선인 가치관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 이때는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것은 나의 신뢰 자본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뢰 자본이 훨씬 높다고 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나의 신뢰 자본을 쌓는 게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오해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저는 직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나서 문제를 파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상황에 대해서 티타임을 신청한 후에 최근에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와중에서 피드백을 이런 방식으로 주셨던 게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저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것이라고 느꼈고, 특별히 고객사랑 소통할 때 우리 사이의 소통을 저해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지 혹은 거기에 오해가 있었는지 한번 이유를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은 내가 이분한테 상처를 입히고 있었구나.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고요.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저징하지 않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요. 현재 이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정도로만 감정을 표현하셔도 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